자, 오늘 첫 번째 사건. 갓 태어난 자기 아기를 그냥 버리고 떠난 50대 남성이 24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네,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부산에 있는 한 미용실에 50대 남성이 찾아옵니다. 근데 97년에 떠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온 거예요. 무려 24년간 만난 적이 없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난해 초에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이후에 연락을 해서 계속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해서 거절을 했는데 대뜸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일단 밥을 먹자면서 이 전 부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자, 그러고 무슨 사달이 벌어진 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산 사구에 있는 그 미용실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때린 거죠.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은 도망쳤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도망쳐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문을 잠그고 이제 감금을 한 다음에 예. 흉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전 부인이 이불이나 베개로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전 남편이 신체 부분을 찔렀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거절했잖아요. 딸이 이 딸도 내가 죽이겠다, 빨리 불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다행히 바로 그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경찰에 와서 문을 급하게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와중에도. 네, 그리고 나서 두 차례나 더 흉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에서 남성 상대로 마약류 검사를 하니까 아유. 여기서도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 환각 상태에서 저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심지어 경찰이 와서 탕탕탕 두드리는데도 잠깐만요 하면서 또 두 번을 더 휘둘렀다는 건데 진짜 이것만 봐도 딱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저 지금 다행히도 피해자가 생명의 이상은 없다고는 하는데 전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약류를 얘기할 때 환각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 환각이라는 건 외부에 실제 자극이 없지만 본인은 자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환미 뭐 이런 거죠. 환촉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지금 환각제를 투여한 상태인 거, 그러니까 마약을 투여한 상태잖아요. 이런 걸 투여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아이를 24년이나 버리고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마약류까지 투여했다면 완전히 지금 제정신을 잃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굉장히 전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은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려는 드렸잖아. 약간 영화 유명 대사 살려는 드릴 게를 조금 비꼰 건데요. 자, 이 사건의 가해자, 그러니까 앞서 24년 만에 나타난 그 남편, 조폭 출신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 굉장히 흉악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흉기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거칠게 또 폭행을 했구나 등등등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 피고인에게, 전 남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검사는 살인 미수로 보고 기소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 미수로 보지 않고 즉 살인 고의가 없다고 보고요. 특수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5년형이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물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예.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정말 살인을 원했다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겠느냐. 공격의 부위라든지 또는 강도,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살인의 기소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치명상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찌른 부위라든지 어떤 강도, 또 발생한 그런 그 결과를 볼 때 이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좀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에서 상해 행위를 한 것에 그친 것이다라고 법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조폭 출신, 칼, 흉기 좀 써볼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치명적인 급소는 또 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 미수는 아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재판부를 뭐 이렇게 뭐 덮어놓고 막 이렇게 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실제 뭐 양앵커가 왜 화를 내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판단이 이재판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흉기로 사람을 공격을 했을 때 실제로 법원에서 판사분들이 보시는 게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느냐를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거는 살인이라는 제목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사람 흉기로 공격했으면 저 사람 죽일 생각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인이라고 범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실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차례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딱 골라서 표현이 좀 그렇으면 딱 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적으로 뭔가 흉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비교적 이제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흉기를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년 뒤에 또 출소해서 뭐가 됐든 앙심을 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이게 나중에 또 이런 후과 이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나와서 보복하지 않을까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데요. 게다가 6번의 실형을 살고 전과 28범입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으니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 내용을 기각합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 살인범죄, 또 강도범죄자에게만 채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서 범인을 영원히 세상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시 나온다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좀 전해드리면 원래 이 남성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흉기를 2개를 들고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면 딸 보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딸에게 영상 통화를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통화를 연결해서 한눈이 팔려 있을 때 그나마 남은 흉기 하나를 소파 밑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겨우 이렇게 좀 상황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황을 알면 재판부에 뭐 급소를 피했기 때문에 이건 살인까지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소장님, 네. 피해자의 이 온라인 청원을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의 대처가 2번 울렸다 나를. 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경찰이 맨 처음에 이제 납치를 당했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했다는 건 억지로 이제 끌려 들어갔어야 되는데 순순히 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설명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큰 사람이 반항을 하고 난리를 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폴리스 라인을 언제 철거해 주냐라고 문의했더니 뭐 외근 중이다 바쁘다라고 연락을 안 하고 이틀 후에야 철거했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사실은 지금은 너무 심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고 무섭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들이 피해자를 2번 울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경찰께서도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면은 경찰도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또 특히 이제 나를 정말 보호해줬으면 좋겠는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